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의사 오남재고요. 이번 시간은 뇌의학, 뇌의학 6강을 해볼 겁니다. 지금 제가 뇌의학 강의를 1강부터 이렇게 1강, 2강, 3강, 4강, 5강, 이제 4강은 간단하게 치매에 걸릴 사람인가 하고 설문지를 제가 남겼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5강까지 했는데 이제 슬슬 이야기가 이제 깊어지면서 엄청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번 5강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 너무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6강도 엄청나게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튜브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어디 보고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케빈의 채널에 오셔야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요즘 보면은 이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TV만 켜면은 겁나는 뉴스들이 천지죠. 원래 뉴스는 좋은 뉴스 2%에 나쁜 뉴스가 98%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뭐 누구 잘못인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그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자신의 선거에서 유불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정의 실현 뭐 그런 건 뭐 개나 줘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전쟁이 발발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지금 전쟁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대만하고 중국도 지금 간당간당하고 지금 북한도 뭐 좀 위험하죠. 이제 김정은 차례가 돼 가니까 그 김정은이 이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겠네요. 이 전쟁 소식에. 그죠? 자, 이 뉴스를 보시면 신경 쓰인다.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이게 뇌 염증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거 뉴스 본다고 뇌 염증이 생기느냐 오바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오늘 뇌의학 6강이고요. 공포 혹은 짜증 그리고 신경과 뇌. 자, 예시는 뭐냐? 모회사라는 것이 있고 자회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뉴스 그 경제 쪽 기사 보시다 보면 모회사, 자회사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설마 이게 모자가 어미 모자고 자자가 아들 자자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parent company, child company. 그죠? 이게 엄마고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말이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이 한국말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번역한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쵸? 이거보다 좋은 예를 찾으려고 제가 막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신경이란 말 좀 전에 여기서 신경 쓰인다 그랬잖아요. 신경 쓰인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신경이라고 그랬죠. 신경. 그쵸? 이 실체가 있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신경 라인도 신경이고 정말 신경 쓰이네. 짜증나네. 영어로 스트레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개념도 이 신경입니다. 신경 쓰이네 그 말은 이 신경이 정말 써지고 있네.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왜 신경질이야? 신경질. 그리고 신경이 너무 이것이 예민하다. 신경이 곤두섰다. 이 말은 지금 전부 정신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여기 있는 신경과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신경 라인이 실제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개념까지 포함을 한다. 같이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영상을 준비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새벽 1시 반에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몽롱하면서 말이 자꾸 헛나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 잠깐 30분 보시지만 저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꼭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신경통이야 할 때도 이 신경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신경
중추신경, 말초신경, 성신경, 자율신경, 교감신경.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모든 신경들이 실제로 이 신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개념도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신경 라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개념인 신경 라인이 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자, 왜 우리가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뇌의학을 알고 배워야 하는가? 뇌는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쵸? 신경질 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뇌가 화났다는 말이다. 즉 정신적으로 이렇게 신경질이 올라왔지만 결국 이 말은 물리적인 뇌가 화가 났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주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무섭잖아요. 이게 지금 유가가 오늘 기준 넣으니까 1,800원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생기자마자 바로 번개같이 주유소는 가격을 올리고 이게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뇌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우리가 그 신경이 예민해지죠. 예민해지면 뭐예요? 이것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과민해지는 거예요. 그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신경이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자주 보는 것도 반복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 엄청 좋지 않은 겁니다. 건강에. 예. 뇌가 피곤해져요. 신경이 피곤해져요. 이런 신경이. 그죠? 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신경 중추신경부터 이렇게 중추신경부터 말초신경 모두까지도 전부 예민해지고 심지어 성신경. 그죠? 우리가 자율신경 밥 먹다가 엄마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애들 숟가락 탁 놓고 들어가 버리죠. 그게 바로 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딱 항진되면 부교감신경이 딱 활성화가 떨어지면서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위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감신경 팍 올라와서 신경질 낮지 그러면 식욕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실제로는 내 몸이 내 뇌가 내 신경이 반응을 해서 내 감정이 반응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물리적인 신경에서 반응을 일으킨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신경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자극을 준다는 것이고요. 신경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열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대상포진. 제가 대상포진은 여러분 herpes zoster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킨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원인이 되지만 제가 말하기를 실질적으로 대상포진이 생기는 원인은 여기에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가 틀어지면서 여기서 나가는 신경이 이렇게 눌리니까 그쪽 라인 따라서 수포가 잡히고 가렵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척추가 틀어진 것을 바로잡고 그 부위에 침 넣고 부항만 떠도 대상포진은 스테로이드를 먹지 않고도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신경이 눌린 라인 따라서 여기도 올 수 있고 머리도 올 수도 있고 얼굴도 올 수가 있죠. 대상포진이. 그게 다 신경 라인이에요. 그래서 헐페스 조스터가 유발 요인은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은 이 척추가 틀어져서 이 신경이 압박받은 그겁니다. 그래서 있죠? 대상포진, 아토피, 건선도 마찬가지다. 자, 주사위, 그죠? 코 빨간 거, 안면 홍조도 역시 신경이 열받은 겁니다. 뜨겁게 이렇게 여기가 이게 붉게 되는 것은 열이 받아서 화산이 솟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의 항진에 의해서도 열이 나고 상열감이 생기고 목과 머리로 땀이 나고 열이 훅 올라오죠. 갱년기 여성들의 주요 증상이. 그쵸? 그래서 우리 몸은 겨우 2m라고 그랬어요. 제가. 길어봐야 2m. 우리 몸은 공식화되어 있다. 그 공식을 찾는 것이 제가 구조의학이라고 했었고요. 지금은 뇌의학을 통해 이 구조의학을 더 심화시키는 겁니다. 뇌는 제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었죠. 이 EV를 위주로 목하고 다뤘었는데 이제 뇌까지 지금 제가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학을 통해서 중앙정보부와 같은 뇌의 역할을 이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병들이 올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환들은 뇌와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신경 관련된 걸 모아보면 이것이 뇌에 염증이 와서 생긴 증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통합은요.
정말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저만이 지금 이렇게 시도하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을 얘기할 때 교감, 부교감 신경을 언급하는데요. 그런데 현대인의 중추신경은 이미 심하게 멍들어 있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S로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스마트폰, 뭐 현명한 폰이 아니고 S는 sick, SICK, 병들게 하는 폰이죠. 예. 핸드폰을 보면서 우리의 건강은 정말 급전직하,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블루라이트로 의해서 눈 나빠지죠. 그죠? 고개 이렇게 본다고 고개 숙이고 있죠. 예. 그래서 눈하고 이 목 디스크는 그냥 헌납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쇼츠 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엄청 빨리 눈이 나빠지고 목 디스크가 무지하게 올 겁니다. 예. 자, 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경에서, 여기 실제로 물리적인 신경에서. 자, 가장 큰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어디예요? 중추신경이죠. 자, 여러분, 중추신경, 말초신경 있을 때 이 두뇌하고 이 T자, 이 여기를 T라고 생각했을 때 지팡이처럼 지팡이 잡는 이 손잡이하고 요만큼이 제가 중추신경이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입니다. 여기 뇌신경 나오는 것도 말초신경이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크잖아요. 크기로 봤을 때도. 제가 엄지발가락 발가락을 얘기할 때도 엄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추신경도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가 대빵인 거예요. 네. 자율신경은 뇌 간섭 없이 움직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뇌와 뇌신경, 중추신경과 관계가 없다 하지만 사실 중추신경이 그 마을의 족장이자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트럼프 같은 정신 나간 대통령과 똑같죠. 자, 중추신경은 다치거나 문제가 오면 바로 몸에 심대한 문제가 오지만 자율신경은 그래도 중추신경만큼은 아닙니다. 그죠? 자, 뇌만 분리해서 제대로 케어하거나 치료해주지 않는 지금의 의학 한약은 틀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론이지만, 저만의 주장이지만, 만약에 이런 이론에 입각해서 어떤 질환을 치료했을 때 그 질환이 엄청난 만성질환이고 낫지 않고 난치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질환이 낫기 시작하고 호전을 보인다. 그 어떤 양방의 시도보다 한방의 시도보다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당연히 그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다른 환자에게도 계속 재현이 된다 그러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걸 이제 의학의 범주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대전제는 뭐냐? 자, 물리적 신경. 요 신경은요, 정신적인 신경. 아까 스트레스, 그죠? 그 신경이 예민하다, 신경 과민이다, 이렇듯이 정신적 개념의 신경과 글자도 같고 내용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헷갈리시는 분 잘 따라오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신경의 병이 나면 정신적 신경의 병이 온다. 즉, 여기 이게 물리적 신경이잖아요. 이거 정신적인 거 아니잖아요. 자, 이쪽부터 여기까지가 중추신경, 여기가 말초신경이라고 했는데 말초신경이든 중추신경이든 병이 생기면은 정신적 신경의 병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신경과 그분들이 주로 보는 것이 이 뇌 쪽이잖아요. 그죠? 중풍치매, 파킨슨. 그죠? 이 뇌질환 또는 정신병. 우리가 뭐 공황장애를 저는 정신병이라고 하질 않지만 그렇게 또 분류를 하니까요. 뭐 ADHD라든가 또 조현병, 그죠? 뇌전증 이런 것들 전부 정신신경과에서 다루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자, 정신의 신경병은 또한 이래서 물리적 신경을 치료해 주면 나을 수 있다. 그죠? 정신적인 신경의 병이 온 것이 물리적 신경의 병이 왔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됐어요. 얘와 얘가 같기 때문에 얘의 문제는 얘를 일으키고 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물리적 신경을 치료해 주면 나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뇌는 물리적 신경의 대빵인 중추신경이 자리 잡고 있다. 그죠? 여기 대빵. 뇌. 그죠? 손에 있는 신경하고는 얘가 게임이 안 됩니다. 엄청 중요하죠. 천조국, 미국,
그렇죠? 자, 스트레스로 생긴 병은 정신적인 병이고 이럴 경우에 정신병이 왔더라도 물리적 신경을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 신경이 예민하거나 둔해서 오는 병이 많아요. 오히려 확 솟거나 확 가라앉는 거 이런 경우도 우울증이 있겠죠. 신경이 뭐 둔해서 오는 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신병도 물리적 신경을 치료하면 된다. 결국은 뇌 치료를 해라. 뇌신경 치료를 해라. 자, 그래서 신경은 영어로 nerve라고 그러죠. 그런데 영어로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게 유형의 눈에 보이는 신경이고 얘는 무형의 스트레스, 무형의 신경이죠. 자, 이것은 대뇌란 뜻이고 얘는 중추신경이라는 뜻이고 짜증이고 예민이고 둔감이고 정신병이다. 이거를 같이 보고 대뇌, 중추신경을 치료해야 된다.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 염증이 이미 왔다고 보면 됩니다. 넓은 의미의 염증이에요. 실제로는 노랗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종기 짜듯이 짜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추신경의 시작이면서 뇌가 그렇죠. 여기 뇌가 12개의 뇌신경이 있고 뇌하수체가 있고 기타 최고의 중요 부속 기관이 모여 있는 뇌를 치료하자 그 말이에요. 자, 중추신경 외에 여기서 보면 뇌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2개의 뇌신경이 또 나와요. 이게 얼굴 쪽으로도 가고 눈으로도 막 가고 그러거든요. 예. 여기 밑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얼굴 쪽으로 막 갑니다. 혀로도 가고요. 예. 눈으로도 가고 코로도 가고. 자, 이것이 나오는 신경도 뇌의 부속물이죠. 제가 저번 강의 때 얘기했던 뇌하수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완두콩만한 거 3g인데 전엽에서 후엽에서 몸으로 가는 이 갑상선으로도 가고 막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유방 또는 뭐 남자 이제 성기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신장으로도 가고 부신으로도 가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뇌하수체도 엄청난 호르몬의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가 이렇게 염증이 나고 그럼 여기도 염증이 나고 자, 또 이게 뇌의 부속 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뇌관이 있고 중뇌가 있고 뇌교 연수라는 것들이 쭉 이렇게 지팡이처럼 돼 있죠. 자, 또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 소뇌, 그죠? 그다음에 이것들 이렇게 같이 있는 것들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에 대뇌에 모여 있기 때문에 뇌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우리는 만지면 고장나 하면서 손도 못 대게 하는 비싼 컴퓨터처럼 뇌를 취급하고 치료에 있어서 아무런 손도 대지 않고 있는가?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위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으면 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케빈은 등부터 치료합니다. 부정맥이 심해서 벌렁벌렁해요. 맨날 그래요. 또는 천식이 있어서 호흡곤란이 왔어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앞쪽 폐를 찍거나 하지 않고 등부터 이렇게 여기를 치료한다고 그랬죠. 이 척추를 보지 않는 의료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한의원에서는 교정 추나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이 척추를 보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추나를 이 보험화 시키기 전에는요. 그냥 침만 놨죠. 교정을 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배에다 침을 놨지 등에 침을 놓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은 등에도 침을 넣고 뭐 부항도 하고 다 하죠.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등을 치료하지 않았던 것처럼 많이 놓치고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옛날에 제가 척추를 빠뜨리고 진료를 하는 것처럼 뇌도 많이 빠뜨렸다. 그죠? 그래서 두개골은 단단한 돌처럼 되어 있다가 아니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뇌는 절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되어서 셀프 케어 영역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두피 마사지 하는 정도로만 있었죠. 여러분, 제가 제 책에 썼었어요. 건강해지려면 절대 의사 말을 믿지 마라. 그 책에 뭐가 있냐면 한의학에서는 배꼽에 절대 침을 놓지 말라고 써 있었어요. 배꼽. 복부는 다 되는데 배꼽만 신골이라고 해서 신이 머물고 있는 궁궐, 신골, 배꼽을 신골혈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골은 절대 놓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냥 놔봤어요. 제 배에다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네, 황금변이 나오더라고요. 황금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은 깨봐야 됩니다. 제 몸에도 놓고 저희 어머니 설사 났을 때도 이 신걸 배꼽에 놓으니까 설사가 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허준도 얘기하고 모든 의서에 보면은 절대 배꼽은 침을 놓으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침을 놔봤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는 그 침을 놓은 사진이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실험 정신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구조물들이 뇌 염증이 생기면 문제가 오기 때문에, 또 지금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매일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이 뇌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과흥분되어 있어요. 그럼 뇌 압도 올라가죠. 그래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보듬어 줘야 돼요. 달래줘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신경에 병이 났다 그러면, 아니면 신경병이다 그러면요, 신경에 병이 났다면 그것은 일단 뇌에 먼저 손상이 갔다는 뜻입니다. 뇌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경의 염증이나 신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경독, 뱀독입니다. 자, 뱀독도 하필 신경독이 나오네. 신경독. 제가 계속 강조했던 신경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뱀독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여러분, 그 봉독, 벌독은 별로 여러분들 뭐 별 느낌이 없는데, 뱀독만 얘기하면 막 뱀 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뱀독도에 똑같이 채취를 해서 가루처럼 만든 다음에 생리식염수에 섞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 봉독도 벌을 갖다가 전기 충격기에 대 가지고 쏘게 하죠. 그러면 하얀 가루가 남아요. 그럼 그 가루를 이렇게 모아다가 그거를 생리식염수에 타는 거거든요, 정리해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또 제가 말했듯이 보톡스, 우리가 흔히 피부에 많이 맞는, 얼굴에 많이 맞는 보톡스보다 훨씬 덜 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하지만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듯이 분명히 우리 인류에게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독자도 어머니 모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우리한테 좋은 유익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독의 의미가. 그래서 그런 개념을 봐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하필 다른 게 아니고 신경독이네. 신경독.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죠. 그러면 오늘 뭐예요? 주제하고 딱 일치해 버리죠. 그죠? 주제. 오늘 신경, nerve에 작용을 한다. 그죠? 그럼 뇌를 고칠 수 있겠네요. 뇌를 고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신경질 자주 내는 ADHD라든가, 그죠? 너무 예민하다든가, 그 뭐죠? 분노 조절 장애, 그죠? 신경이 곤두섰다, 그죠? 잠을 못 잔다거나, 신경통이 있네. 신경통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 그죠? 중추신경, 말초신경, 이런 신경에 염증이 와가지고 통증이 있는 경우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뱀독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 있어서 신경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신경에 문제 왔을 때 물리적인 신경, 정신적인 신경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 제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또 적용되는지를 또 한번 설명할 건데, 여러분, 이런 강의를 진짜 대학교 한의대 강의실에서 해야 될 강의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유튜브에 푼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좀 어이없는 내용일 정도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이런 신경 문제, 조절 장애가 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신경성 있죠.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신경성 방광염, 뭐 신경이 너무 예민하면 조루라고 하죠. 신경이 너무 둔감하면 지루라고 하죠. 신경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발기부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환들도 사실은 난치에 속해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신경 때문에 온 거라서. 그런데 신경독이 여기 떡 버티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는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뇌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 신경도 역시 신경병에 병이 생기면 신경을 정상화하는, 왜냐하면 여기 신경이 붙었잖아요. 자율신경이란 말이. 그래서 뭐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됐다, 부교감신경이 너무나 또 떨어졌다, 이런 분들도 정상화시키는 사독이 좋습니다. 두침요법을 썼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침을 이제,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중풍이 오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고치려고 머리에 침을 놓는 걸 썼는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죽는 놈들이 뻥을 많이 쳐서 그런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두침요법이 효과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열심히 써 봤는데, 사실 지금 제가 쓰는 이 사독에 비하면 정말 무슨 길가에 돌멩이 하나 있는 것처럼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에다가 이제 사독을 쓰니까 더 좋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침만 놓는 두침요법은 아예 안 썼습니다. 그때 이후로. 자, 오늘의 결론이 됩니다. 결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병명에 신경성, 스트레스성, 원인 불명의 자가면역, 이런 말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뇌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병명이 엄청 많습니다. 그 병명을 앞으로 하나씩 하게 되면, 이거였구나. 내가 이래서 평생 30년을 고생했구나. 내가 이 피부병으로 40년 고생했구나. 그죠? 이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치료를 해야 될지 방법이 나오겠죠?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뇌의학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제 강의를 갑자기 이걸 들으신 분들은 꼭 뇌강의 1강부터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뇌의학은요, 저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유튜브 그 창에다가 뇌의학 1강 치면은 나오고 2강 치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한의사 케빈 뭐 뇌의학 1강 이렇게 쳐도 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듣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보셔야 정확한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자, 신경성, 스트레스성, 원인 불명의 자가면역,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일단 뇌염증이 있다. 즉 뇌에 이런 부속물들의 기능이 문제가 있다. 혹은 여기를 채우는 뇌하수체라든가 그 뭐죠? 혈액들, 동맥, 정맥, 뇌수막. 제가 지금 밤이 깊다 보니까 생각이 들랍니다. 뇌척수액이요. 이런 것들 흐름에 문제가 오거나 이 부위에 염증이 있다거나 그러면 또 이 부위에서 문제가, 여기서 올라가는 신경들이 압박을 받게 되면은 문제가 오죠. 그래서 이런 뇌염증과 관련이 있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뇌의 중추신경을 뇌의 부속물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워낙 부위가 넓고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여기 어디든 고장이 나면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거나 침을 삼키거나, 그죠?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다 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호흡 자체도 폐 문제가 아니라 이런 뇌 문제일 수 있다. 아시겠죠? 뇌의 구성물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지금도 밝혀내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지금 밝혀낸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뇌의 호르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뇌의 중추신경, 뇌 동맥, 정맥, 뇌척수액, 뇌압에도 문제가 왔다. 이제 이 뇌압도 그 머리가 멍하고 브레인 포그 있는 분들 흔히 많이 말하죠.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 신경 속으로 보시고 뇌가 찌그러진 걸로 보고 구조의학과 뇌 쪽 치료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경추에 문제가 크게 발생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목이면은 여기서 이 두개골이 이게 이쪽과 오른쪽과 왼쪽이 틀어집니다. 찌부러지면서 머리 전체가 틀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오래됐을 때 뇌의 염증이 심해져요. 왜냐하면 목에서 올라가는 경동맥과 이 추골동맥도 다 틀어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세 개의 신경도 다 틀어지고 경추 1, 2번, 1, 2, 3번에서 나오는 이 뇌로 가는 신경들이 다 틀어집니다. 예. 혈관 틀어져 있죠. 정맥 틀어져 있죠. 왜냐하면 정맥이 또 뇌정맥이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틀어지면 턱도 틀어지고 다 여기서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굶는 거예요. 제가 그 알츠하이머 얘기할 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알츠하이머 특징이 뇌 용적이 이게 원래 사이즈면 요거에 20%가 줄어가지고 80%밖에 안 돼요. 뇌세포가 밥을 못 먹으면서, 즉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피가 못 가니까 뇌세포가 피를 받아야 모든 우리 세포는 피를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8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알츠하이머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결국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경추에 문제가 발생한 지가 오래되었다. 즉 여기서 올라갈 때 경추가 틀어지면 여기서 올라가는 추골동맥이 틀어지니까 피가 이쪽 뒤에 3분의 1로 못 가요. 경동맥 여기서 압박되고 흉쇄 늙은이 이 경동맥을 누르니까 여기 앞쪽 3분의 2가 피가 못 갑니다. 그러면 결국 쥐가 줄어야죠. 우리가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손목을 꽉 쥐어가지고 쥐암 하면 손에 전기 나오기 막 하잖아요. 누가 본인의 손목을 한 3일만 잡고 계속 꽉 쥐고 있으면요. 그 손 피 안 가서 죽습니다. 똑같아요. 이해 가시죠? 위축되고 작아지죠, 그 근육이. 그걸 수십 년 동안 이게 조금씩 나빠지면요. 어느 순간 뇌 용적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안 좋은 뉴스 보고 뭐 뉴스 보면 살인 사건 맨날 불 나고 뭐 저희 어머니는요. 어디 태국에서 불 나면 태국이 한국보다 5배가 크거든요. 제가 만약에 태국에 있으면 제가 있는 그쪽이 불 난 줄 알고 막 전화 오시고 막 난리 납니다. 걱정하고. 여러분 뉴스 쪼끔만 보세요. 차라리 드라마 보고 웃으시고 개그 콘서트 보고 웃으십시오. 예. 개그 콘서트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뇌염증, 뇌로 가는 경추의 틀어짐, 뇌로 가는 동맥, 뇌로 가는 정맥, 뇌에서 나오는 정맥이 막히고 눌리고 신경이 압박받은 상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은 일단 예, 물리적인 신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개념의 신경이 단어가 똑같더라. 단어가 똑같아요. nerve란 말, 이 신경이 똑같고. 그래서 여기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나 아으 짜증나. 너 왜 신경질이니? 그쵸? 신경통.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결국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요 두 개가 같은 것이더라. 그리고 이 뇌가 이 신경의 대장이기 때문에 더구나 뱀독이 신경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고 이 신경과 관련돼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개념과 관련돼서 생긴 모든 병들은 여기를 치료하는데 일반적인 침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죠? 뜸뜨기도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두둑 교정을 하고 이 목에 있는 경추를 이 근육을 풀어 주고요. 뇌 쪽에 사독을 같이 쓰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게 두침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침. 이렇게 이제 뭐 운동구, 감각구, 운용구, 언어 2구, 뭐 운천구, 뭐 언어 3구 이렇게 잘 밝혀 놨어요. 잘 밝혀 놨는데 이 부위도 있죠, 이렇게. 그런데 생각만큼 효과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게 된 그 원리는 뇌와 내 신체에 관련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뇌 이게 두뇌거든요. 두뇌의 이 겉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손가락, 이렇게 얼굴 쪽, 여기 얼굴 쪽 여기를 많이 지배하더라. 이쪽 부위는 다리를 이렇게 지배하더라. 이런 것들을 인제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침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저는 이제 어 사독을 쓰면서 같이 인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지금 제가 아까 그 부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위한 선물을 몇 가지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뇌의학을 제가 인제 강의한 이상 해법도 여러분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머리를 만져 가지고 아픈 데가 있으면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계속 지압을 하는 거예요. 지압을 하고 저도 차에다가 머리 이렇게 그 지압하는 머슬러 있어요. 그걸 계속 손에 쥐고 운전할 때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측두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인제 여러분들 어 이런 뉴스 대신에 이런
겁나고 짜증나고 분노스럽고 우려되는 뉴스 대신에 정말 여러분 뇌를 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영상 들을 때 꼭 좀 많이 좀 눌러 주세요. 제가 어느 순간 더 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할 거거든요. 협박 아닌 협박을 드리고 일단 뇌의학은 제가 끝낼 겁니다. 뇌의학까지는 제가 일단 하고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안 해 주시면 저도 이제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선물들 기대하세요. 아마 3 월 중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되게 좋은 아마 '케빈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튼 기대하시고 오늘 또 제가 고생했으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자, 다음 7 강에서 뵙겠습니다. 7 강도 재밌을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바라라 바라라 반복되는 통증과 깊은 고민들 난치 치료의 길을 걷는 한의사 케빈 당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듣고 희망의 맥을 짚어나갑니다. 마음까지 보듬는 따뜻한 손길 여기는 성남 경희자의 한의원 건강한 미소를 다시 찾도록 우리가 곁에서